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NHK는 지금 돈이 부족해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비명이 결산 숫자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적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존엄을 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참 묘합니다. 총성 대신 침묵이 쌓이고 설명 대신 구호가 반복되는 풍경은 어딘가 낯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 보아온 그 무책임한 말의 자동 발사처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이 의견을 전달하려고 창구를 두드렸을 때 돌아온 것은 자동 응답기 같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대화도 없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색깔을 바꿨습니다. 항의는 행동으로, 참음은 해지로, 고립은 연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신료를 떠받치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포탄보다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누가 울부짖어도 위에서는 늘 같은 문장만 내려오니까요. 공영방송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입니까? 왜? 단 한마디가 거대한 제국을 흔들었을까요? 그 연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모든 일은 지난해 말 홍백과 합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연자 발표가 나오자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한국그룹 에스파의 이름이 나온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연출을 둘러싸고 피폭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다시 불붙은 것입니다. 피폭자와 유가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며 반대 서명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10만 규모에 이르렀다는 움직임은 가벼운 소란이 아닙니다. 공영을 자처하는 조직을 향한 집단적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NHK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국민이 기다린 것은 설명과 검증과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말해도 마음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마치 녹음된 문장처럼요. 그리고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끊깁니다. 이 대응은 단순히 불친절한 수준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척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상대만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NHK는 오랫동안 그 전제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전화 끊으면 끝이다. 침묵으로 돌아가면 사람도 돌아선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레이와 시대의 침묵은 종착점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서는 침묵이 끝이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한 압축이 되곤 합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그곳에서 분노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해지 인증, 항의 기록, 비꼬는 편집 영상이 확산됩니다. 낼 이유가 없다. 그 말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따랐습니다. 결산은 빨간 신호를 켰고 수신료 수입의 약화가 드러났습니다. 적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신뢰 붕괴가 수입 붕괴로 형태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NHK는 공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제도 개혁을 피하려 합니다. 왜 스크램블을 거부합니까? 왜 대화를 거부합니까? 공영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질문받고 있고 회장 교체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 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숫자와 권력의 연결부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전쟁에서도 늘 똑같습니다. 말은 국민을 위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위해 움직일 때 균열이 시작되니까요. 다시 그 한마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은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공영을 자처하는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NHK에 접점해서 경험한 것은 대화의 거부였습니다. 말을 받는 척하면서 의미는 받지 않습니다. 감정은 듣는 척하면서 책임은 받지 않습니다. 전달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돌려줄지 그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미로에 들어가는 순간 깎이는 것은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고함을 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박도 없고 논쟁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문장을 같은 온도로 반복합니다. 이 무기질함이 인간의 본능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면 싸울 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을 향해 외칠 때 사람은 자신이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굴욕입니다. 공영방송을 향한 호소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간 감각, 그 굴욕이 분노의 성질을 바꿉니다. 전쟁에서도 선전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포기시키는 구조가 많습니다. 결국 남는 건 분노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예전이라면 항의는 사라졌을 겁니다. 전화를 끊으면 끝이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니까요. NHK는 오랫동안 그 전제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전화를 끊은 뒤 화면을 엽니다. SNS에 씁니다. 녹음을 공유합니다. 경험을 이야기로 바꿉니다. 거기에 공감이 모이고 분노는 정당화됩니다. 접점의 벽은 곧 불씨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불씨는 오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판단입니다.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 주장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바로 여기서 수신료라는 제도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떠받치는 정보는 TV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흘러옵니다. 해설, 비판, 비교, 과거 사례, 국회 질의응답의 파편들이 연결되며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퍼지는 순간 해지나 불납은 운동으로 변합니다. NHK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비판의 말이 아닙니다. 비판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숫자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신뢰가 떨어지면 시청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입이 떨어집니다. 수입이 떨어지면 조직의 논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영이라는 방패를 계속 듭니다. 하지만 방패를 높이 들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공영은 누구의 것인가? 누가 설명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이제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과 돈의 쓰임새에 대한 의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NHK가 공표한 결산에 따르면 2024년도 일반 계정의 사업 수입은 612.5조 엔으로 전년도보다 40.6조 엔 줄었습니다. 반면 사업 지출은 657.4조 엔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수지 차액은 마이너스 4.9조 엔입니다. 적자는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병입니다. 여기서 NHK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가 TV를 갖지 않는다. 시청 습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변화는 민영방송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NHK만큼 국민의 반감을 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부담의 근거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판 앞에서 대화가 아니라 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원래 신뢰로 돌아갑니다. 강제처럼 보이는 제도라 해도 납득이 있으면 사람은 냅니다. 재난보도, 지역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면 협력합니다. 하지만 납득이 무너지는 순간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라 불쾌한 의무금처럼 변합니다. 그 심리적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 접점에 차가운 대응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책임의 소재를 흐리는 결정적 무관심이었습니다. 그 누적이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건 돈 쓰는 방식에 대한 불신입니다. NHK는 방송센터 재건을 추진합니다. 계획은 재검토되었고 완공 시점은 2013년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건설비는 1,100억 엔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해체와 설비 등을 포함한 총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약 3,400억 엔 규모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간극이 의심을 키웁니다. 돈이 없다면서 왜 거대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가? 적자라면서 왜 설명은 최소한인가? 이 모순은 반감을 증폭시킵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병참이 흔들린다면서도 허세의 퍼레이드는 멈추지 않을 때 사람들은 숫자보다 태도에서 거짓을 먼저 봅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NHK가 이 의심을 지울 만한 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보다 내놓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것은 공영성, 사명, 국민의 알 권리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구체입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고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는 한 그 거창한 말들은 면죄부처럼 들릴 뿐입니다. 면죄부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지갑은 닫힙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또 다른 의문에 도달합니다. 애초에 이 제도는 공정한가? 보지 않는 사람도 낸다, 내지 않는 사람은 비난받는다. 이것이 공영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논리는 필연적으로 스크램블로 향합니다. 낸 사람만 보는 구조,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 NHK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공영의 역할이 사라질까 봐서일까요? 아니면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날까 봐서일까요? 만약 시청자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 답을 NHK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은 분기점입니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회장 교체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바뀌면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면 통증이 따릅니다. 조직은 줄어들고 특권은 깎입니다. 공영을 자처한다면 그 통증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램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NHK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지금의 수신료 논쟁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거부할까요? NHK는 재난 보도, 교육, 지역 정보의 공적 사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답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스크램블은 국민의 의지를 숫자로 바꿉니다. 선택받는 프로그램만 살아남고 선택받지 못하는 조직은 줄어듭니다. 즉 특권의 시대가 끝납니다. 지금까지의 NHK는 선택받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는 게 당연하고 안 내는 건 나쁘다는 공기. 그 공기 위에서 조직은 비대해지고 설명을 생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대응에는 해지로 답합니다. 오만함에는 보이콧으로 답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납득하지 못하면 협력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방어입니다. 그 당연함이 이제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TV만이 아닙니다. 방송은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NHK도 온라인 배포를 강화하며 제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TV를 갖지 않는 세대가 늘수록 수신료의 근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NHK는 인터넷까지 포함해 부담을 넓히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묻습니다. 대화를 거부한 조직에 왜 더 내야 하는가?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왜 징수만 확대되는가? 이 모순은 다음 불씨가 됩니다.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당성이 없는데 동원만 넓히면은 결국 남는 것은 저항의 확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심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홍백과 합전권이 상징입니다.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말해도 NHK는 정중한 설명보다 진정 우선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적이 정치의 장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분기점입니다. 회장 교체가 다가오고 조직의 얼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만 바꾸고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 보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기서 정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개혁은 말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설명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수신료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스크램블을 의제로 올릴 것인가? 인터넷 배포와 부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것들을 피하면 해지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논의하면 NHK는 살아남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아픕니다. 조직은 줄고 특권은 깎입니다. 공영을 자처한다면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NHK는 국민에게 선택받을 각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할 현실에서 계속 도망칠 것입니까? 이 답에 따라 미래는 둘로 갈립니다. 개혁인가 붕괴인가 재생인가 소멸인가. 다음은 그 분기점에서 국민이 내릴 최종 심판을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NHK는 밖에서 맞아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안쪽의 병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단언합니다. 적자는 결과입니다. 해지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더 단순하고 더 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 책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쌓여 신뢰의 저축을 갉아먹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원래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난 때 혼란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줍고 교육의 토대를 바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은 더 화가 납니다. 필요한 조직이 필요한 모습에서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접점의 차가운 대응은 상징일 뿐입니다. 현장 담당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조직의 선택이며 문화의 반사입니다.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가라앉히고 설명하기보다 회피하고 논의하기보다 지치게 만드는 방식. 그렇게 지킨 것은 공영의 사명이 아니라 조직의 편이었습니다. 국민이 간파한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대가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침묵의 비용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침묵, 책임을 흐리는 침묵, 비판을 흘려보내는 침묵, 그 침묵은 당장 불길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녹이고 부담의 정당성을 빼앗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제도는 공동화됩니다. 공동화되면 공영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침묵이 공영을 부채입니다. 전쟁에서도 침묵은 흔히 정리가 아니라 숨김이 되고 숨김은 결국 더 큰 붕괴를 부릅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수신료란 무엇입니까? 내는 게 당연하다는 공기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납득과 투명성으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후자라면 지금의 NHK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도보다 먼저 태도가 부족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계속 거부당한 끝에 국민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향했습니다. 해지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조용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대로 NHK가 바뀌지 않으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장이 바뀌어도 얼굴이 바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묻는 것은 체질입니다. 공영을 자처할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HK는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금의 NHK는 역할을 끝냈나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갈릴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도망갈 곳은 거의 없습니다. 첫째, 개혁입니다. NHK가 정면으로 설명 책임을 떠안습니다. 수신료의 근거를 구체로 제시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비판 창구를 벽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바꿉니다. 응답의 기한과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면 신뢰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증이 따릅니다. 거대 계획의 재점검, 조직의 슬림화, 권한의 재정비, 그래도 공영을 자처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깎아야 합니다. 둘째, 연명입니다. 방패를 내세워 제도로 버티고 비판을 잡음으로 처리하며 밀어붙입니다.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불길도 잠시 잦아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의 비용이 쌓이고 해지는 조용히 늘고 적자는 점점 깊어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구도 돕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때 공영은 이름표만 남습니다. 이름표만 남은 공영은 재난 때조차 신뢰받지 못합니다. 공영방송의 진짜 파탄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공동화입니다. 셋째, 정치적 분기입니다. 정치가 움직이고 제도가 바뀝니다. 국회에서 묻고 행정이 쥔 논점이 늘어납니다. 스크램블을 의제로 올릴지, 인터넷 배포와 부담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 수신료의 형태를 국민의 선택으로 되돌릴지 논의가 시작되면 NHK는 선택받는 쪽에 서게 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대 사회의 상식입니다. 공영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외로 남고 싶다면 예외에 걸맞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기점이 겹칩니다. 회장 교체가 다가오고 조직은 겉모습을 바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바뀌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판단합니다. 전화의 한마디가 바뀌는가? 기자회견의 내용이 바뀌는가? 돈의 흐름이 보이는가?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흐름은 결국 제도를 밀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NHK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필요한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답이 다음 정치를 움직이고 다음 제도를 정하고 다음 공영을 만듭니다. NHK의 적자는 숫자입니다. 차가운 대응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구조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는 이유를 묻습니다. 바뀌면 지지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수신료를 계속 내시겠습니까? 해지로 의사를 표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답을 남겨주십시오. 해지하신 분은 그 한마디가 다음 힘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필요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말입니다. 좋아요는 제재여도 응원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관심만큼은 최악입니다. 확산은 다음 논의를 만듭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으로 후속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세계 정세부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정세부는 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